네, 이제 하반기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환율과 같은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하지만 많았죠.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소화가 되면서 시장도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2013년 하반기에 코스피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 김중원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요즘 들어서 말인데요.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또 기대를 너무 했기 때문인지 코스피가 조금 더딘 모습이 조금은 좀 아쉽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그 주변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변수들 뭐 짚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반기 증시를 이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변수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뱅가드 매물 해소, 그리고 역뱅가드 효과인데, 역뱅가드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증시에서 저희가 신흥국 증시로에서 벗어나면서 한 11조 원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그 뱅가드가 선진국 그 펀드로 유입이 되면서 3조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역뱅가드 효과가 하반기에는 오히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선진국으로 자금이 연초까지만 해도 집중되었는데 오히려 5월 이후부터는 신흥국으로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반기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 보면 아직까지 회복 강도가 굉장히 더딘데 3분기부터는 한국 정부의 그 추경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주식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뱅가드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상반기처럼 또 빠져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는 그 상반기와 반대되는 그런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그 글로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코스피 상승세는 더디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사실 주간 단위로 4,800억씩 뱅가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눌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인데 그것이 이제 반대 효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하반기 증시에는 가장 우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예정이 되어 있는 특히 이번 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ADP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그리고 혹시 악재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미 연준의 QE3 조기 종료 가능성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달러 강세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금 흐름은 다시 선진국으로 집중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금주에 발표되는 ADP 고용 보고서나 아니면 주말에 나올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QE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미 연준 의원들 사이에는 이제 매파적 성향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있고 지금 QE 같은 경우에는 QE3 같은 경우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MBS 매입과 국채 매입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매파적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증시 미 증시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MBS 채권 매입부터 좀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시사점은 한 9월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 미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딘데 그 시캐스터 영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미 경기 회복이 이전 대비 속도가 완만하고 금주에 발표될 실업률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매파적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그 QE를 조기 종료할 그 명분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하반기 증시에 QE3 조기 종료 우려 이런 부분들이 미 증시에 계속 부각되면서 우려한 사항이지만 실제로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시장을 좀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이슈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자꾸 희망을 걸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3, 4분기 올 하반기에 코스피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까지요. 전망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급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까지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이제 연말로 봤을 때 코스피 상승 한 2,20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2,200. 네, 네. 코스피 PR 한 9.7배 기준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이 1,900에서 2,030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박스권이 130포인트. 이건 뭐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라고 봤을 때 뱅가드 매물 영향이 컸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년 초에 뱅가드가 벤치마크를 변경한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7개 국가의 증시 변동성이 네. 이렇게 낮은 적도 없고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박스권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까지 PER 9.7배에 해당되는 2200까지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부진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이 부각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는 오히려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뱅가드 역뱅가드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코스닥은 오히려 좀 550에서 한 600 사이에 계속 좀 박스권을 상반기와는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뱅가드 효과가 기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유동성이 좀 확대된다면 국내 시장에도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칠 텐데 네. 과연 이런 영향이 어느 업종에 미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제 하반기에는 펼쳐질 텐데요. 그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 가장 유명할까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 그 개선을 체감하기는 조금 미비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을 보면 하반기 증시 상승의 주 원동력이 될 거는 이제 외국인과 유동성 효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와 은행 업종에 대한 선호가 높고 그리고 과거 뭐 QE1 때, QE2 때 봤을 때 그 유동성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 아무래도 건설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증권과 같이 유동성 구간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 업종에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보니까 상반기 외국인이 이제 한국 증시를 팔고 오히려 일본 주식을 샀는데요. 그런 관점이 이제 반대 현상.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엔화 약세 이런 거를 고려할 때는 자동차 업종에도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업종 가운데서는 이미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뭐 반도체도 그럴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업종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 김중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